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포항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는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침수 사고 원인을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과 상가 10,000여 채가 침수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심한 포항 지역이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발표합니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여서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호객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여 만에 1,38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조속히 풀겠다고도 말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시각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늘 소환을 통보했던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김혜경 씨가 오늘 몇 시쯤 검찰에 출석한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청사로 들어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김 씨는 다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늘 김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인데 김 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금액은 이 가운데 2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 씨 소환 조사도 마친 검찰은 오늘 김혜경 씨 조사까지 마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협의를 거쳐왔고 송치 뒤 추가 조사할 시간은 일주일 정도였던 만큼 별도의 추가 혐의 없이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이미 김혜경 씨 기소 시 당 비상대응체제 전환 등 반발을 예고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시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문 표절에 주가 조작 연루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과 경찰 뒤에 숨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 관심 돌리기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야가 모두 추석을 앞두고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추석 연휴 가족 밥상에 오를 이슈를 선점하고 상대의 부정 여론을 부각해서 결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매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이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이 모습,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추석 밥상에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그런 정치권의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원희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쯤 발의하는 겁니까? 아까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 끝나자마자 발의하러 가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절차를 더 밟아야 되는 거죠? 이제 국회에다가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서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겠죠. 법사위로 그렇죠. 아마 넘어가게 되겠죠. 법사위 통과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민주당이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정치가 국민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 견뎌왔고 지금 네.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뭐 민생 경제가 파탄의 위기 아닙니까? 예, 예. 지난 8월 30일 날 그래서 네. 지난 30일 날 우리 이재명 신임 당대표를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예방한 자리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라고 약속했고 윤석열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네. 민주당 당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국민 소통, 어떤 민생 경제를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협치가 약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장이 작성돼서 예, 예. 9월 1일 날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뭐 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어떤 의혹들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세 가지의 수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새로운 증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모 씨와 그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거고요. 그거고요. 두 번째 또요? 허위 학력, 허위 경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본인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네.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커바나 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에 전시회를 했는데 당시 뇌물성 후원이 있었다고 하는 의혹 이 세 가지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현주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무리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사실상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과연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보면은요. 예. 결국에는 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죠. 공소시효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검찰 소환한 상황입니다.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환 조사까지 해서 하는데 예. 이게 추석 민심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추석 연휴 내내 그 화면이 나올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우려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의 여론이 악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갖다 마련한 것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의혹들을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이전부터 관계돼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구체적인 증거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무혐의나 불송치 관련되는 결론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만일에 또 새로운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일단 경찰이든 검찰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이라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이걸 던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항상 이 승부수를 던지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이나 또 대선 직후죠. 지난 대선 직후에 있었던 해경궁 혹시 그 댓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준용 아들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먼저 밝히자. 그렇게 되면 내 댓글 사건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거군요. 과거 경선 때요. 이렇게 해서 항상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번 승부수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승부수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경찰 뒤에 숨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면 또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독립성을 그렇게 주장했고 그 독립성의 제도화를 지금 이루고 있고 검수완박법까지 통과시킨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도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굳이 특검이라는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정치적인 노력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 사람을 말 같지 않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검찰에서 소환하면 응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물렁물렁한 당입니까? 아니 새로 뽑힌 당 대표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대통령의 어떤 축하 사절로 이진복 수석이 와가지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통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국정에 대해서 협력하자, 민생 경제 살려내자.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만들어내겠다. 수사이고 정치적인 소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망신주기죠. 새로운 당대표 망신주기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사건하고 내곡동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서울의 모처에서 그냥 대면 조사했어요. 검찰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때 국회의장 공간으로 가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신임 당대표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할 방법들이 있었는데 검찰은 아주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두하겠습니다.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기대 난망이죠. 위원장님. 근데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사흘 앞두고 이제 소환 날짜를 정한 거잖아요. 이게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런 시각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서면 조사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답을 안 했어요.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을 지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에 앞서서는 이번 대선 때 이미 이재명 후보, 그 당시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검찰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하고 싶어요. 예. 서면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서면 조사를 이미 실제로 서면 조사에 임하지 대해서 않으니까, 아니요, 예. 이미 검토 중이었고요. 아. 의논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소환 얘기를 한 거예요. 출두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네. 그것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 날. 아, 자, 그리고 이미 이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소환해야 될 이유가 소멸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들의 정치 개입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추진이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특검 추진. 그리고 당내에서는 좀 시기를 좀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이 위기예요. 예.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죽을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흰남도가 덮쳐서 네. 엎친 데 덮치경인 상황이에요. 예, 이 예. 상황을 풀려면 여와 야가 협치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이든 뭐든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 돕겠다고 한 약속을 한 거예요. 8월 30일 날.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깬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그러면 저쪽은 그냥 아까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야당이어서 그런 상황을 당한다고 하면 맞아,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의 소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해야 돼, 이럴 겁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실제로 네. 과연 이제 성사될 수 있느냐? 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도 김도읍 의원이고요.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선 특검법이 저희가 아까 말씀한 정치적이다라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사위는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슈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패스트 트랙을 가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330일이 지나야 돼요. 설령을 한다고. 예. 그러면 내년 이 즈음에 거의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결국에는 이걸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공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랄까요, 언론에서 차지하는 분량이라든지 네. 이런 공세를 막아주겠다라는 게 너무 다분히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얼마든지 국정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도와주려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망신주기 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역으로 보면 그러면 당대표라고 해서 저희가 검찰이 국민의힘은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이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한마디 김건희 할게요. 의원님, 자, 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의원이어서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330일 걸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얘기 전에 말씀 주신 민 의원님께서 네. 말씀 주신 우리 이재명 후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요? 대표의 문제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왜 소환하냐 그랬더니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훨씬 많은 큰 범죄고요. 네. 주가 조작 사건은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허위 경력, 허위 학력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뇌물성 후원, 이것도 예. 굉장히 의혹이 깊은 사건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님의 부인이라는 이유 말고 왜 소환되지 않죠? 왜 단 한 번도 불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그러면 원내대표 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빌려서 예.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동안 그 많은 논란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얼마나 큰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소명하세요. 검찰에 불러서 가서 소명하세요. 오히려 나중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검찰에 가서 해명하는 게 훨씬 유리할걸요? 네. 오늘 아침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경찰, 금감위가 다 뒤진 것 같다. 그때 안 나왔는데 이번에 또 특검하는 게 다분히 정치적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예.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 주범 이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대선 당시 네, 후보가 네. 뭐라고 소명을 했냐면
2010년 1월 12일부터 모든 주가 거래는 이 씨가 주도를 했고 예. 김건희 여사는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네. 근데 1월 12일자 2010년 1월 12일자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나왔냐면 주가의 매입 가격, 그다음 매입 수량, 그다음에 매입 지시가 담긴 통화 내용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발언들이 다 허위잖아요. 예. 그럼 명백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1인 매매 관련 보도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네. 1인 매매 관련 보도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 증권맨과의 네. 통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오히려 1인 매매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절차다. 그냥 그 과정에서 예. 확인 정도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뭐 추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안 근데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불러야죠. 특검을 바로 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예. 있다는 아니 거죠. 검찰이 네. 수사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 아까도 말씀하신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검찰총장이나 이 과정에서 이미 검증할 단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충분히 그 당시에 또 민주당 법사위에서도 이 민주당 의원들의 디펜스가 있었어요. 문제가 예.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인데 지금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국회에 넘어와서 네. 그것도 추석 바로 전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이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것이냐라는 걸 전 지적하고 민주당에서 싶고요. 민주당의 여러 차례 윤석열 예. 정부가 검찰에 촉구를 했어요.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라.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문제,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고발한 컨텐츠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명하고 진짜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서 소명하고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젠가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일부 교수들이 네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이름입니다. 표절의 집합죄다 뭐 이런 결론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근데 국민대학교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고요.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이거? 예. 이 학위 표절 관련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공식화된 절차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그 절차,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논문을 검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서 일단 한 논문 검증단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발언 기회를 더 드릴게요. 네. 지금 포항 침수 주차장 지금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주민들이 차를 빼러 갔다가 희생을 당했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따가 차를 굶고 나니까 이게 15분 되었습니까? 끕니까? 뭐 미리 그러면 저한테 질문상 제가 또 갑자기 또 대답을 하기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따로 그 수색은 거기 물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배우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단체로 우리 각 기관들을 합동으로 수색하는 거는 거기 안 할 거고 소방에서만 남아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예. 수색.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잘 안 들립니다. 배수 시설,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안에 차량 몇 대 중에 몇 대 정도 완료했는지? 111대를 댈 수 있는 주차 면적이 있고,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66대가 있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차만 있었던 거예요? 네,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가 20여 대 있었습니다. 예. 지금 66대 중에 몇 대가 지금 확인된 상태인가요? 안에 사람 예고 다 확인됐습니다. 네, 15분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날 기자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신속하게 인명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우방 신세계 실종자 수색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는 2022년 9월 6일 07시 41분입니다. 장소는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 신세계 1차 아파트입니다. 현황은 지하 1층, 지상 11층 5개동이고 367세대입니다. 주차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111면에 72대로 추정을 했었는데 최종 확인은 66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입니다. 우리가 중점 대응했는 것은 소재 미확인 주민 수색 구조, 침수 주차장 배수를 하였습니다. 당일 강우량은 우리 지역에 400mm에서 500mm 정도 누적 강수량이 되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100mm 정도 당시에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신고가 동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을 하고 출동 자원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출동 과정에서도 많은 비로 인해서 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회 루트를 여는 등의 또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동 가능한 원거리 지역의 타 소방서에 출동 자원을 출동시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피해 사항은 인명 피해 8명입니다. 구조 2명, 심정지 6명입니다. 수색 동원 인원은 171명으로 서방 86명, 군 75명, 해경 10명입니다. 전일에 어제 인명 검색을 5차례에 걸쳐서 116명이 하였고 오늘은 3회에 165명이 수색을 하였습니다. 인명 구조는 8명을 구조하였고 2명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배수율은 약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원동원은 전체 378명, 소방 171명, 경찰 60명, 시청 20명, 기타 군 105명, 해경 22명 되겠습니다. 장비는 전체 60대로 추정하고 소방 30, 경찰 4, 시청 2, 군청 1, 해경 4, 불삭기 2입니다. 그 배수 장비로 14대를 오늘 동원해서 수색 검색을 하였습니다. 네,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네. 이 논문 관련해서요. 네. 국민대표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지만 다른 이제 그 학계에서는 표절의 집합죄다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네, 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다른 교수분들의 단체가 네. 문재인 대통령 맞죠? 이재명 예. 전 이재명 대표 후보죠? 지지단체라고 그쵸? 주장하고 이재명 있죠. 국민의힘은. 네.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지난 대선 네. 때 지지했던 단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논문의 그 표절 여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거는 교수들 몇 분이 모여서 이건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논문 표절을 갖다가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예. 그걸 국민대에서 실시했는데 국민대에서는 이제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많은 학계의 중론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솔직하게 이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 김건희 여사에게 굉장히 뭐 결정적이거나 치명적인 뭐 이력이나 아니면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체의 검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뭐 공식적인 절차나 아니면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예. 그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판정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참고로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등을 포함해서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함께 검증에 나선 건데요. 일단은 표절의 집합죄라는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치단체의 주장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국민검증단이 오죽하면 나섰겠습니까? 국민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결국 네. 국민검증단까지 이제 역할이 오게 된 건데 이재명 후보를 후보 시절에 지지했다는 것과 논문 표절의 진실 여부를 가르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민 의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거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김건희 여사의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대목도 아닌데 결정적 대목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보면은 거의 저 사이트 궁합전복이라는 사이트에 나온 그 사주, 궁합, 그다음에 관상 이런 정의가 똑같이 일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할 거 털고 갈 거 털고 가지 왜 이렇게 다 안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 이제 발표가 조금 이따 있을 것 같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이 끝나면 발표하기로 했는데 민현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오늘 회의 때 후보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지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아직 안개 속인 것 같아요.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다고 알고 방송을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발표가 안 된 거죠. 결정은 됐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 다만 이번 비대위원장은 좀 이 당의 내홍을 잘 이끌어갈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굳이 당내의 주요 인사나 이런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좀 경험이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잘 이끌어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당 안팎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당을 잘 모르는데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판도 있던데. 국민의당 출신이시고요. 미래통합당 때 있었고요. 들어왔는데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당 외부 인사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당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세워지는 게 비대위고 그 비대위원장은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났네요.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총에서 임명 추인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임정부 정국위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지명됐고 임명 추인을 받았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저 지금 들었습니다. 사실 후보군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지금 알게 됐고요. 지금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만큼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상황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당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국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관련 피해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 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을 합니다. 웹이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자산검사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던 학교가 정상 등교로 복귀하면서 학교 폭력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신체 폭력은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친구 사이에 갈등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에겐 한낱 장난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직장을 쉬고 정신과를 다니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5만 4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원격 수업으로 0.9%까지 떨어졌다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교를 못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 비율은 14.6%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압박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율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편하게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숨 돌렸던 것들이 다시 압박이 커지면서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쉬는 시간 교실에서 발생했고 폭행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학생부에 남기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기간 자유로운 현장 참배가 허용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명절 기간 국립묘지 참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은 달은 9월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발생한 음식물 조리 화재 5,500여 건을 월별로 분석했더니 9월에 620여 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어 음식물 조리 화재가 9월에 많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안보실장님께 여쭤보려는데 안보실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네요, 그죠? 차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지금 안보전략비서관이 잠깐 대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얘기가 안 되네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위원장님 이 얘기가 됩니까 이게? 잠깐 좀 저 시계 멈추시고. 네, 이거는 저 양해를 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 안 왔죠? 지금 외빈 면담이 조금 늦어져서요. 안보실장이 못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를 이렇게 해줬으면 그러면 차장이 나와야지. 국회를 아주 되게 경시하네요.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아니 양해도 안 받고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의원 방문단 10분 미팅 다음에. 네, 그러면 양해를 구해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안 계십니까? 비서실장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러면. 예산 문제는 제가 국가안보실 1차장 사회수석 안 계세요? 시민사회수석은 그냥 가셨나요? 오전에 계시다가 지금 안보실 1차장님은 안보실장 대신 나온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한 자리에 한 시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참 저 대통령실이 국회를 대통령실 마음대로 운영하네요. 아니 그 비서실장 대신해서는 시민사회 수석이 나오는 것이고 안보실장 대신해서는 안보실 1차장이 나오는 것인데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인 활동과 관련한 문제 지적이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떻게 빌렸는지 그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팩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팩트를 오늘 당장 알아서 저희 의원실에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해당 내용 확인 안 하셨어요? 대통령실의 업무인지는 제가 공식적인 영부인의 활동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여사의 공식적인 활동과 그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면 저희로서도 저희 의원실로 회의 끝나고라도 보고를 부탁드린 겁니다, 수석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랜만에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7.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함이 감도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백로인 내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6도, 광주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